1972년 캐나다 토론토 한 연구팀이 완전히 흙으로 만들어낸 유령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지어낸 17세기 영국 귀족 필립의 이야기였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탁자가 진동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초자연 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공포 영화의 클리셰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직접 마주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수천 년에 걸쳐 놀라울 만큼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도 중세 유럽의 수도원 기록에도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기에도 당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다고 기록한 경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각 시대는 자신이 가진 언어와 세계관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신의 계시, 악령의 장난, 조상의 경고. 그러나 현상 자체의 묘사는 놀라울 만큼 반복됩니다. 빛, 소리,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존재감. 노르웨이 헤스달렌 계곡에는 1930년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산능선 너머로 크고 밝은 광채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그 빛은 때로 천천히 이동하고 때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레이더와 분광기를 들고 현장에 투입됐고 이 빛들은 실제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 계곡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수십 년간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972년 토론토로 돌아가 봅시다. 심리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은 대담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17세기 영국 귀족 필립을 만들어내고 그의 생애와 비극적 죽음을 상상으로 완성한 뒤 그 존재와의 교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처음 수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팀이 필립을 실제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하자 탁자가 진동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며 질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보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한 환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천장 위에서 수술 장면을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밝은 빛을 향해 이동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보고되며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판 로멜은 344명의 소생 환자를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2001년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혼자서 남극을 횡단한 탐험가들, 에베레스트를 단독 등반한 산악인들, 바다에서 조난된 선원들 이들 중 상당수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그 존재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말을 걸어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 존 가이거는 수백 건의 유사 사례를 모아 이 현상을 제3의 남자인자라 명명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설립된 심령연구협회는 초자연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뒤기 현현이라 불리는 현상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한 바로 그 순간에 당사자의 환영이나 목소리를 경험했다는 수백 건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례들의 타임라인을 교차 검증하고 독립증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일부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일치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계가 이러한 보고들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랑케의 연구팀은 간질 환자의 뇌 특정 부위를 전기 자극했을 때 유체이탈과 유사한 감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 경험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뇌 내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뇌가 비슷한 감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경험이 전적으로 뇌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심리학은 초자연 경험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수면마비, 환각, 확증 편향 긴간의 뇌는 의미 없는 자극에서도 패턴을 찾아내도록 진화해왔으며 에이전트 감지 과잉이라 불리는 이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의도를 가진 무언가를 감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설명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수면 상태나 심리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중 목격 사례나 물리적 흔적이 남은 경우들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인류학적 시각에서 보면 초자연 경험은 각 사회가 가진 설명체계 안에서 특정한 형태를 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빙의 현상, 조상신의 방문, 망자와의 재회 그 형식은 문화마다 달라도 핵심 구조는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죽음에 대처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방식이 문화를 초월해 공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현상의 기원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모든 초자연 경험은 뇌와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산소 결핍 같은 조건에서 인간의 감각과 인지체계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정 전자기장이나 저주파 음파가 불안감이나 환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복수의 목격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현상을 독립적으로 보고한 사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연 법칙이 이 현상들의 기저에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설명 불가능했던 현상들이 새로운 발견과 함께 자연의 일부로 편입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헤스달렌의 빛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지만 그 정확한 생성 메커니즘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 가설을 완전히 기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만 이 가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가설이라기보다 열린 질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초자연 경험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입니다. 필립 실험이 보여준 것처럼 집단이 충분히 강하게 믿고 기대하면 공유된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목격담이 나오는 이유를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존재하고 그것이 경험을 형성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초자연 현상을 전혀 믿지 않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험 보고를 이 가설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가설이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이 경험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이해되지 않은 물리적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들을 분리해서 검증하려 하지만 실제 경험은 그렇게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직한 답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과학이 전진할수록 한때 신비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초자연이라 불리는 영역의 경계는 과학의 진보와 함께 조금씩 이동해 왔을 뿐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뇌의 착각인지,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일부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의 답인지, 그 경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